수진아, 알바 끝났니? 응, 방금 끝났어. 지금 옷 갈아입는 중이야. 그럼 오는 길에 뭐 좀 사다 줘. 뭘 사가면 되는데? 냉장고가 슬슬 다 비어가니까 당분간 먹을 것 좀 적당히 사와. 아, 맞다. 어제 알바비도 들어왔지? 응. 가서 대게 주문해 놓은 것도 계산하고 가져와. 뭐? 대게라니 역 앞에 있는 그거? 맞아. 거기가 참 맛있게 잘하거든. 대체 얼마나 쓰는 거야? 제대로 확인은 못했지만 한 30만 원쯤 했을걸? 30만 원? 엄마, 좀 적당히 해. 뭐를? 식비에 필요 이상으로 돈 들이지 좀 말라고 했잖아. 우리는 그렇게 잘 살지도 않으니까 사치는 부리지 말자고 한 건 엄마잖아. 고작 먹는 걸로 왜 그러니? 네가 5살 때 아빠랑 이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해왔는데. 이제 너도 고등학생이고 알바도 하는데 그거 한 번씩 먹는 게 뭐 어때서 그래? 가끔씩이면 몰라도 이런 거 너무 자주 시켜 먹잖아. 나 학교 다니는데 드는 돈도 다 내가 내고 있다고. 그런 와중에 엄마가 그렇게 몇십만 원짜리 밥 먹으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건 어쩔 수 없잖니. 네 아빠가 양육비를 안 주니까. 돈이 부족하면 알바 시간을 늘리면 그만이야. 아니, 이 이상으로 늘리면 공부는 언제 하라는 거야? 하다못해 전문대라도 가고 싶은데 돈도 못 모아. 뭐? 너 아직도 대학 갈 생각이었니? 그럴 생각인데? 안 돼! 왜? 무슨 돈이 있어서 가겠다는 거야? 등록금 대출을 받든 해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말했잖아. 근데 그건 결국 돈을 빌리겠다는 소리잖아. 빚지고 그러는 건 절대 허락 못해. 엄마한테 피해 안 가게 가겠다고. 대학 가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미 피해주고 있는 거야. 그런 거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취직해서 엄마 호강시켜줄 생각을 해야지. 너무해. 나도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원망을 하려면 네 아빠한테 해라. 여자 만들어서 우리를 버린 네 아빠 잘못이야. 밤중에 죄송합니다. 혹시 김명현 씨 맞으신가요? 맞는데 누구시죠? 아빠 오랜만이에요. 네? 아빠라뇨? 설마 수진이니? 네, 수진이에요. 엄마 핸드폰을 몰래 보고 아빠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그랬구나. 너한테 연락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 혹시 민폐인가요? 아니야. 얼마나 기쁜데. 벌써 10년, 아니 11년은 됐구나. 우리 딸은 올 봄에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간 거지? 네, 맞아요. 잘 지냈니? 네. 아빠한테 존댓말 안 해도 돼. 알겠어, 아빠. 나는 잘 지내. 그렇구나. 다행이다. 잘 지내는구나. 한 번도 못 만나서 어떻게 살고 있나 걱정했거든. 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뭔데? 엄마가 아빠랑 만나는 걸 봤어. 어? 저번 주 일요일에 S역 근처 건물 5층 레스토랑에서. 몰래 엿들어서 미안하긴 한데 내 이름도 나오고 양육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아빠였나 싶었거든. 아, 그걸 봤구나. 반년에 한 번 정도씩 양육비를 주고 있단다. 정말? 처음엔 네 엄마가 송금만 하고 직접 만나는 건 싫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네가 어떻게 지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금액을 조금 더 올리는 조건으로 한 번씩 직접 만나서 주는 걸로 합의봤어. 그리고 영수증 같은 걸 만들어서 수령했다는 사인도 매번 받고 있어. 그렇구나. 얼마씩 주고 있는데? 어? 엄마한테 못 들었니? 못 들었어. 반년에 1,000만 원씩 주고 있어. 1,000만 원? 그럼 한 달에 대충 160만 원은 되겠네? 그 정도 되지? 근데 왜? 엄마가 나한테는 양육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어. 뭐? 아빠가 돈이 없어서 이혼할 때 위자료랑 양육비랑 아무것도 못 받았다고. 그래서 돈이 없어서 나를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다고. 엄마가 그렇게 말했니? 어? 그리고 위자료라니 무슨 얘기지? 아빠 재혼했어? 아니, 이혼한 후로 쭉 혼자 살아왔지. 엄마가 아빠랑 엄마가 이혼한 게 아빠가 바람 피운 게 원인이었다고. 불륜 상대랑 새 가정을 꾸려서 나랑은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어. 뭐라고? 그래서 나는 고등학생이 된 후로 쭉 알바하면서 학교 다니는데 드는 돈도 다 내가 내고 생활비랑 식비도 어느 정도는 내가 알바한 돈으로 내고 그리고 대학도 포기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바로 일하래. 그게 정말이니? 핑계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아빠는 오히려 수진이가 아빠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들었어. 그래서 엄마가 들려주는 얘기가 유일했었어. 몰라줘서 너무 미안하다.
아니야. 분명 아빠 잘못은 아닐 거야. 그니까 나 좀 만나주면 안 돼? 어? 내가 엄마한테 들어온 얘기가 사실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하긴 그렇네. 양육비를 어디다 쓰는 건지도 궁금한데 그럴 필요가 있겠다. 그래, 만나자. 응. 수진아, 오늘부터 여름방학이네. 알바 시간도 늘릴 거지? 다음 월급 타면 여행이라도 갈까? 알바 그만뒀어. 뭐? 그만뒀다고. 무슨 소리야 그게? 아, 다른 곳으로 옮겼단 소리니? 시급 더 주겠대? 아니, 이제 알바 안 해. 이번 방학 동안은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면서 내 마음대로 보낼 거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여름방학이 얼마나 돈 벌기 좋은 기회인데 이런 중요한 시기를 놓치면 안 되지?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알바 안 해도 살 수 있게 됐거든. 뭐? 아까부터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엄마, 지금 집이야? 방금 전에 일어났거든. 하긴 아침에 들어왔으니. 당연하지. 야간 근무였으니까 갔다 와서는 잠들지 않는 게 더 이상하지. 야간 근무? 그게 아니라 밤새 논 거겠지. 뭐? 엄마가 일 안 한다는 거 나 다 알아. 수진아, 엄마가 일한다고 하는 공장에 물어봤더니 그런 사람 없다고 하던데? 뭐? 적당히 하렴. 엄마가 일을 하니까 매달 이렇게 생활할 돈이 마련되는 거 아니야. 일을 안 하면 이런 돈은 다 어디서 났겠어? 그 돈은 내 양육비 아니야? 나 이제 그 집으로 안 돌아가. 수진아! 곧 누가 엄마한테 카톡 보낼 예정이니까 그 사람한테는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거야. 나야, 민경아. 김명현? 아, 뭐야 갑자기. 수진이가 말했던 사람이 당신이었어? 그래, 맞아. 아니, 잠깐만. 그럼 수진이는 지금 나랑 같이 있어. 아니, 뭔데? 난 수진이한테 당신 연락처 알려준 적 없는데? 수진이도 이제 고등학생이야.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만큼 다 컸어. 매일 함께 지냈으면서 딸이 얼마나 잘하는지는 몰랐나 봐. 아니, 수진이가 당신한테 연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리가 없다니까? 저번에 양육비를 건네줬던 현장을 수진이가 보고 있었대. 뭐? 아니, 그 레스토랑은 옆 동네인데? 게다가 수진이는 그때 알바 중이었을 텐데? 수진이가 알바하는 곳이 레스토랑인 건 알고 있었어? 그건 아는데 거긴 다른 가게야. 그날은 우리가 있던 점포에 자기 선배랑 같이 땜빵으로 들어갔었대. 뭐? 땜빵? 무슨 소리야? 일손이 부족할 때 다른 지점에서 임시로 도와주러 가는 걸 말하는 거야. 하여튼 그날 수진이는 우리가 있던 레스토랑에서 근무 중이었대. 네 뒤에 있는 자리를 치우다가 우연히 양육비를 건네는 순간을 봤나 봐. 그럼 설마... 그래, 맞아. 네가 나한테 양육비를 10년 동안 받아왔다는 건 이제 수진이도 다 알아. 즉, 네 거짓말이 다 들통났다 이 말이야. 진짜로? 그리고 하나 더 있어. 이혼한 원인이 내가 아니라 네가 저지른 불륜이었단 사실. 뭐? 그걸 말했어? 역시 널 믿는 게 아니었는데. 아무리 개차반이어도 자기 딸의 미래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 초중고를 다 사립으로 보내느라 학비가 많이 들어? 수진이한테 물어보니까 싹 다 일반 학교 나왔다고 말하더만. 심지어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는 교복이고 교과서고 뭐고 싹 다 자기가 벌어서 내고 있다더만. 내가 얼마나 후회되는지 알아? 아니, 그래도 싹 다 돌려받을 줄 알아. 뭘? 네가 맘대로 쓴 10년치 양육비. 뭐라고? 변호사 써서 확실하게 다 받아낼 거야. 잠깐만,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내? 네 본가에 연락해서 반드시 갚게 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냈어. 뭐? 본가? 이혼했을 때 본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양육은 문제없다고 말해놓고 지난 10년 동안 거의 연락도 안 하고 지냈다면서? 그걸 알았다면 내가 좀 더 빨리 움직였을 텐데. 그래도 앞으로 양육비를 못 받으면 수진이 대학은 어떻게 해? 수진이 양육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뭐? 수진이가 진학하고 싶다는데 돈이 없다고 반대하면서 고졸 신분으로 일이나 하라고 그랬다며? 이기적인 당신보다는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는 내가 수진이를 키우는 게 당연히 낫지 않겠어? 아니, 그럼 나는 무슨 돈으로 살아가라는 거야? 일을 하면 되잖아. 게다가 수진이도 나랑 떨어지기 싫어할걸? 아까 수진이가 너한테 집으로 안 돌아갈 거라고 하지 않았어? 수진이는 이미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했다고. 안 돼! 수진이 돌려줘!
수진이가 딸을 A팀으로 아는 엄마는 필요 없다더라. 전처는 그제서야 집에 딸의 짐이 전부 사라져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고 합니다. 딸과 제 핸드폰에 끊임없이 전화를 하고 몇백 통씩 카톡 보내는 걸 전부 무시하고 수신 거부까지 해놨습니다. 딸은 본인의 의사로 전학 가기로 했습니다. 엄마랑 살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게 될 거라고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기는 싫다고 하더군요. 여름방학이 끝나는 대로 등교할 수 있게끔 움직이는 중입니다. 제가 지급해온 양육비는 실제로 딸에게 쓴 부분도 있긴 했기에 제가 건넨 전액까지는 아니지만 1억을 분할해서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전처는 지금 일을 해보는 것이 거의 처음이라서 자기랑 띠동갑인 어린 상사한테 혼나가며 매일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얘, 너 집에 없니? 어머, 집에 오셨었어요? 지금 저 밖이에요.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니, 일도 안 하는 애가 집도 안 지키고 뭐하러 밖에 돌아다니는 거야. 괜히 갔다가 헛걸음만 했잖아. 죄송해요, 어머니.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오늘 아이가 평소보다 어린이집에 조금 머무는 날이라서 여기저기 밖에서 볼 일들 몰아서 보느라고요. 네가 밖에서 볼 일이 뭐가 있어? 어? 은행일 보고 서점에 들렀다가 애기 장난감 반납 처리도 하고 저녁장 봐서 지금 막 들어가려고요. 서점? 네가 책도 읽니? 네, 이것저것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들 골라서 읽어요. 책은 읽어서 어디에 쓰겠니? 한가롭게 독서하고 있을 생각하지 말고 하루빨리 기술을 배워야지. 너처럼 고졸에다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 회사에서도 안 받아줄 거 아니야. 기술 배워서 애 좀 크고 나면 너도 밖에 나가 돈 벌어와야 할 것 아니냐. 우리 주성이가 언제까지 혼자 뼈 빠지게 돈 벌어다 줘야 해. 응? 네, 알겠습니다. 얘가 또 시어머님 말하는데 대답 건성건성하는 것 좀 봐. 그게 아니라 전부터 저보고 자꾸 기술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아휴, 네가 있는 게 몸뚱이밖에 없는데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알아봐야지. 내가 그것까지 알아봐 주랴? 요리를 배워서 주방 보조일이라도 하든지 운전이라도 배워서 택시기사라도 하든지 하물며 도배일이라도 배워서 뭐든 돈 되는 건 해야지. 넌 나 좀 보고 배워라. 응? 내가 성견지명이 있으니 일찍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도 따서 지금까지 이렇게 일하고 있잖니. 넌 까마득하게 어린애가 그렇게 집에서 애만 키우고 뭐하는 거냐, 염치 없게. 저 지난번에 교통사고 크게 났어서 아직 재활도 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놈의 교통사고 난 게 무슨 대수라고. 겉은 멀쩡해 보이더만. 내가 너같이 23살 때에는 일주일 밤낮을 일하고도 끄떡없었다. 다 정신력 문제야. 응? 넌 그냥 지금 나이 많은 남편이 돈 벌어다 주니까 그거 까먹으면서 편하게 놀고 먹는 거 아니냐. 우리 주성이만 불쌍하지. 그때 네가 임시만 안 했어도 결혼 안 시키는 거였는데. 아휴. 어머니, 왜 또 예전 일 갖고 그러세요. 저도 지금 애 없을 때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소일거리나 재택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는 그 당시에 저도 낳을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오빠 쪽에서 낳자고 더 강하게 밀어붙여서 낳게 된 거고요. 어린애가 깜찍하게 나이 많은 남자 애나 배놓고는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아? 그런데 그 애 주성이 애는 확실히 맞는 거지? 나는 아직도 네 말을 못 믿겠어. 어머니, 주성이 오빠 애 맞아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지금 집에서 놀고 먹는 네 행색을 보고 있자니 주성이 같은 애 보험으로 잡아서 편하게 살려고 거짓말 한 것 같기도 하고. 넌 부모님도 둘 다 없잖아. 괜히 나이차 많은 주성이 앞에서 불쌍한 척 다 해가며 보호 본능 자극해 꿰어낸 거 아니냔 말이야. 어머니, 말이 왜 또 그렇게까지 흘러가요?
저희 부모님 다 돌아가신 거랑 주성 오빠 꼬신 걸 어떻게 그렇게 연관시키세요? 임신해서 결혼하고 애 키우다 교통사고까지 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직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할 때를 놓치기는 했지만 애초에 놀고 먹겠다는 심보로 오빠랑 결혼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거야 너만 알겠지. 아무튼 아직 필드에서 이렇게 팔팔하게 일하는 나로서는 너는 정말 쓸모없는 애로밖에 안 느껴진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루빨리 뭘 배우든 자격증을 따서든 나가서 돈 벌어올 궁리나 해. 우리 아들 고생 그만 시키고. 오빠. 왜? 오빠도 내가 빨리 뭐라도 배워서 나가서 돈 벌어왔으면 좋겠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애기랑 나 뒷바라지하고 너 지금 사고 때문에 몸도 성치 않은데 무슨 돈을 벌기는. 한창 예쁘고 어린 나이에 괜히 나 만나서 임신하고 시집와서 고생하는 거 내가 다 아는데 돈은 내가 벌면 되지. 그런 소리 하지 마. 어머니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시나 봐. 젊은데 나가서 뭐라도 해야지 살림만 하고 그러고 있다고 오빠한테 붙은 빈대 취급하셔. 엄마가 또 그랬어? 아휴, 내가 진짜 크게 뭐라고 한마디 할게.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아니야, 그러지 마. 그냥 오빠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었어. 난 지금 네가 오히려 너무 고마워. 애기 예쁘게 키워주고 나 집에 가면 따뜻한 밥 차려주고 집안 살림 잘해주고 조금이라도 도움되겠다고 재택 아르바이트까지 하잖아. 나한텐 넌 감지덕지야. 내가 오히려 더 미안해. 그런 소리 듣게 해서. 부담 갖지 말고 너가 계속 이렇게 지내고 싶으면 이렇게 지내고 나중에 나가서 일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돼. 오빠는 네가 뭘 어떻게 하든 다 찬성이야. 진짜 고마워. 오빠라도 그렇게 얘기해줘서 너무 좋다.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해놓을게. 퇴근하고 빨리 와. 알았어. 이따 집에서 봐. 며칠 뒤. 오빠,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엄마 아빠 기일인 거 알지? 벌써 그렇게 됐나? 이번에는 나 혼자 다녀올게. 미안하지만 오빠가 집에서 아이 좀 봐줄 수 있어? 혼자 다녀오게? 괜찮겠어? 대신 엄마 아빠 보고 거기 사시는 이모네에서 하루 자고 오고 싶은데 그래도 돼? 그래, 주말이니까 내가 토요일 일요일 애 보고 있을게. 마음 편하게 다녀와. 이모님 뵌지도 엄청 오래됐잖아. 이모도 혼자 쓸쓸히 계시는데 간만에 가서 얼굴 뵙고 얘기 좀 많이 하고 올게. 그래, 그렇게 해. 걱정 말고 다녀와. 너 지금 어디니? 오늘 엄마 아빠 기일이시라 공주에 내려가는 차 아니에요. 설마 주성이도 같이 가니? 아니요, 이번에 저 혼자 가요. 공주 가는 길에 이모도 뵙고 하루 자고 오려고요. 오빠가 주말이라 지금 애기 봐주고 있어요. 뭐? 주성이 혼자 애를 보고 있다고? 네. 평일 내내 밖에서 일하고 힘든 사람한테 주말까지 애를 맡기고 넌 집을 비운 거니?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 기일이라 가는 건데. 죽은 사람 챙기겠다고 지금 산 우리 아들 고생시키는 거 아니냐고. 그것도 잠깐 집 비우고 가는 것도 아니고 감히 외박을 하겠다고? 넌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거니? 아니면 원래 그렇게 생각이 없는 거니? 정말 너 때문에 답답해 죽겠다. 전 오히려 운전해서 멀리 가면 오빠 피곤할 것 같아서 저 혼자 오겠다고 한 거예요. 오빠 고생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집에서 쉬라고 한 행동이었어요. 네가 일을 전혀 안 해봤으니까 바깥 일이 얼마나 고된지 이렇게 모르는 거야. 주말 잠깐 쉬는데 애까지 맡기고. 아휴, 나 원참. 이래서 내가 자꾸
너 보고 이래라 이래라 하는 거다. 너도 이 사회생활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하지. 네가 생각이 좀 있는 애였으면 그렇게 주말까지 아이 맡기고 공주 내려갈 생각을 안 했을 거다. 정말 너 하는 꼬라지 보니까 우리 주성이가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앞을 가린다. 죄송합니다. 다 필요 없고 당장 다시 서울 올라와서 네가 애 보고 주성이 쉬게 해. 예, 내가 지난번에 주성이 먹이라고 보낸 보약 잘 챙겨주고 있니? 네, 매일 아침마다 하나씩 먹여 보내고 있어요. 그 약 그냥 다 갖다 버려라. 네? 멀쩡한 한약을 버리라고요? 내가 보약 지을 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그냥 다 버려. 아까운데 도대체 왜요? 그거 주성이 기운 내라고 해준 건 맞는데 괜히 그거 먹고 둘째라도 생기면 어떡하냐? 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주성이 지금 너랑 애 하나 있는 것도 힘든데 자칫 잘못해서 또 임신이라도 해봐라. 내 아들 더 힘든 꼴 난 못 본다. 나는 손주 욕심 없으니까 둘째 가질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가족 계획은 저희가 알아서 할 건데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오빠는 가능한 애기 많이 갖고 싶다고 그랬어요. 뭐? 택도 없는 소리 말아라. 당장 그 보약 다 갖다 버리래도 둘째고 셋째고 애 더 생기면 너는 계속 일 안 하고 집에 눌러 앉을 거 아니냐. 누구 남 좋은 일 시키려고. 절대 안 돼. 어머니, 도대체 제가 나가서 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착하시는 거예요? 집착이라니? 당연한 소리 한 것 가지고서? 나 봐라. 아직도 돈 벌잖니. 나도 하는데 감히 네가 집에서 놀고 먹어? 어머니도 오빠 어렸을 때는 집에서 살림하셨다면서요. 그때랑 지금이랑 같니? 지금 일 안 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 요즘 애들은 어린이집이다 돌봄이다 해서 다 지원받아 나라가 알아서 키워주는구만. 남은 게 시간이네. 엄마가 뭐하러 손 놀리고 있어? 하다못해 청소 도우미로 일할 생각이라도 해야지. 네가 나이만 어리면 다야? 내 아들이 봉이니? 저도 언젠가는 밖에서 일할 생각 충분히 갖고 있어요. 지금 경제 흐름 안 놓치려고 신문이랑 책도 꾸준히 보고 있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매번 이렇게 목적이나 대책 없이 무조건 나가서 일해라 하시니까 더 혼란스러워요. 저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실 수는 없어요? 제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배운 것도 뭐 없는 애가 무슨 원대한 꿈을 갖겠다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책을 보고 그러고 앉아있어? 그냥 닥치는 대로 몸으로 부딪히라는 거지. 내 말은 네가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야. 괜히 시간 질질 끌지 말고. 경제 흐름? 네가 본다고 뭘 알아? 네 주제를 알고 하는 소리니?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아무튼 더 이상 길게 말하기 싫다. 더 이상 임신은 더더욱 안 되고 지금이라도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기술 배워서 밥벌이를 해오든지 해. 네 밥값은 네가 알아서 해. 한 달 뒤. 예, 내 앞으로 온 이 계단 무슨 소리니? 여기 등평로에 있는 6층짜리 건물 명의가 네 이름으로 되어 있던데 이게 다 뭐야? 보시는 대로예요. 그거 제 거예요. 뭐? 이 건물이 어째서 네 거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건물 좀 팔아주세요. 공인중개사 어머님. 팔아달라고? 지금 나한테 팔아달라고 이 서류를 다 보낸 거야? 네. 6층짜리에 대로변에 있으니까 최소 80억 이상은 받아주셔야 돼요. 제가 그 동네 시세 이미 다 알아봤거든요. 그 이상으로 잘 팔아주시면 수수료는 더 넉넉하게 챙겨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어?
어머님이 살아있는 주성 오빠 힘들다고 기일 때도 못 찾아뵙게 한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유산을 물려주신 게 있거든요. 사시던 아파트 한 채랑 지방에 땅 300평 정도였는데 제가 혼자 경제 공부를 계속하면서 그 아파트 재테크를 아주 잘했어요. 팔고 사고 다시 팔고 사고 몇 번 했더니 건물 한 채 가격은 우습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등평로 그쪽이 번화가로 바뀌면서 건물 시세가 확 뛰길래 이참에 또 파는 거예요. 이번에는 건물이라 차익이 꽤 남을 것 같더라고요. 그거 갖고 지방에 남아있는 땅에 단독주택 지어서 오빠랑 애기랑 가서 오순도순 살기로 했어요. 참, 애기는 둘째, 셋째, 넷째 힘 닿는 데까지 낳기로 결정했고요. 뭐? 너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었으면서 왜 여태까지 말을 안 했어? 어머님이 저 배운 거 없고 나이 많은 남자 잡아서 임신에 호강하려는 몸뚱아리밖에 없는 미친년 만드셨잖아요.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은 생각도 안 해주시고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거 아무거나 배워서 빨리 일하라고 재촉하셨잖아요. 저는 계속 이렇게 틈틈이 경제 관련 공부도 하고 재테크도 실제로 해보면서 재산 불리고 있었는데 어머님은 아주 저 일 못 시켜 먹고 구박 못해서 안달이셨었죠? 내가 언제 또 그렇게 했다고. 저 나이 어리고 머리도 비어있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다고 무시하셨을 때 정말 이날만은 기다려왔어요. 어머님이 본인은 그 자랑스러운 공인중개사 일한다고 그렇게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죠? 그 일 하니까 제 이런 건물이라도 팔 수 있는 거에 감사하세요. 아니면 그런 거대한 수수료를 어디서 만져보시겠어요? 어리고 똑똑한 이 며느리 덕분에 어머니가 덕 좀 보시네요. 그렇죠? 참, 이게 다 무슨 일이래?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으로 치부하지 마세요. 3배나 더 나이 많은 어머니보다 오히려 어린 제가 훨씬 똑똑하고 돈 잘 버니까요. 참고로 어머님이 그렇게 소름 돋게 아끼시는 주성 오빠도 제가 회사 그만두게 했어요. 이제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아도 되니까 지방 내려가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편하게 살자니까 눈물 흘리면서 고마워하던데요. 이제는 저한테 더 이상 나가서 일해라 마라, 아들 힘들게 하지 마라 어쩌라 훈수 두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건물 팔리면 연락 주시고요. 이번 달 내로 어머님이 처리 잘 못하시면 다른 부동산 알아볼게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예, 차연아! 차연아! 주성아, 엄마 어쩜 좋니? 왜? 무슨 일이야? 최근에 주택 전세 계약이 이상하게 잘 나간다 싶어서 신나게 중개했었는데 알고 보니 전부 다 전세 사기 매물이었어. 지금 나 통해서 계약한 세입자들이 모두 모여서 엄마 고소하고 교도소 보내겠다고 난리야. 한술 더 떠서 나도 전세 사기꾼들이랑 한통속 아니냐며. 맨날 가게 앞에 와서 계란 던지고 페인트 칠 해놓고 그래. 지금 무서워서 가게 문도 못 열고 있어. 내가 중개사도 그게 사기 매물인지는 사전에 절대 알 수 없다고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들을 생각도 안 해 다들. 이 전세 사기꾼들이 부동산 몇 군데를 찍어서 아주 집중적으로 매물을 뿌린 거였는데 엄마가 걸린 거야. 어쩐지 그놈들이 다른 때보다 수수료를 더 높게 준다 그러더니 내가 그 미끼를 물어버렸어. 어떡하면 좋니? 그러게 엄마도 조심했어야지. 이게 조심한다고 피해질 일이니? 아이고, 엄마 진짜 이러다가 경찰한테 잡혀가면 어떡해. 그래서 말인데 네가 차연이한테 말 좀 잘 해주면 안 되겠니? 우선 급한 대로 차연이 그 건물 처분한 돈으로 저 세입자들 돈을 좀 메꿔달라고 하면 안 될까? 엄마, 미쳤어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다 잘못해놓고 그걸 차연이 보고 해결해달라고요? 아니, 차연이가 지금 우선 큰돈이 생겼으니까 가족끼리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누가 가족이래요? 차연이한테 엄마는 가족이 전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니? 너랑 결혼하고 애까지 낳았는데 같은 가족이지. 엄마는 그러면 차연이를 가족처럼 대해준 적이 있어요? 차연이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요? 어린 며느리를 딸처럼 대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구박하고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가족이란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요? 엄마 때문에 내가 그동안 차연이한테 얼마나 미안했는데. 정말 마음 같아서는 나도 엄마랑 영 끊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그놈의 철륜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차연이한테 평생 잘할 거예요. 추성아. 엄마도 차연이한테 못되게 군 거 평생 속죄하면서 살아도 모자랄 판인데 또 돈 얘기를 꺼내겠다고요? 그냥 그 세입자들한테 욕먹고 벌 받으세요. 추성이 너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니? 이제 더 확실히 알겠어요. 제 가족은 차연이랑 우리 아이뿐이에요. 엄마는 더 이상 제 가족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로 앞으로 저희 가족 곤란하게 할 생각하지 마세요. 차연이한테 들으셨죠? 살아생전 차연이 부모님 물려주셨던 땅에 저희 집 지어서 살기로 했어요. 집 공사도 거의 다 끝나가고 이번 달 안에 서울 생활 다 정리하고 내려가니까 이제 엄마도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엄마 그 전세 사기 문제 잘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추성아, 네가 어떡해? 전세 사기 중기로 인해 시어머니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세입자들에게 시달려 마음의 병을 얻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평생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겠다는 남편은 냉정할 정도로 시어머니를 무시하면서 살더군요. 그 덕분에 저는 시어머니를 안 보고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지금 저희 부부는 둘째를 낳고 뱃속에 셋째까지 임신해 다복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